네, 안녕하십니까. 한의학 총강 아마 8번째 시간일 것 같은데, 카운팅도 좀 힘드네요. 점점 영상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보시면은 저번 시간에는 일단 우리가 지금 하는 흐름이 뭘 하고 있냐면, 음양론적 관점으로 변화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세 가지 요소로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거야. 크게 음양이 서로 교류하고, 그 다음에 음양이 소장하고, 그 다음에 중심으로 회귀하면서 뭔가 주기적 변화가 발생을 하는 거지.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이 음양상교, 음양이 서로 교류하는 거에 대해서 주역의 어떤 괴상들을 통해서 살펴봤잖아요. 간단히 보면 태괴나 기재괴 같은 경우는 음양교류, 음양상교의 상황을 의미하고, 반대로 비괴나 미재괴 같은 경우는 음양불교의 상황을 의미한다. 이거 저번에 했었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음양상교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오늘 할 거는 나머지 두 가지 요소입니다. 음양소장과 중심회귀성인데, 사실 이 거의 대부분 음양상교 파트에서 다 정리를 했고,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 음양론에서 반복적인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오늘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음양소장과 중심회귀성이라는 게 나오는데, 일단 음양소장을 볼게요. 이거는 당연하죠. 음과 양은 분류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사이에 어떤 현상적 영역이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교류가 이루어지거든. 그리고 원래 애초에 단일 개체나 단일 현상을 이등분한 거기 때문에 하나가 장하면 하나가 소하고, 하나가 소하면 하나가 장하는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거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즉각적인 교류가 일어나면서 당연하게도 한 세력이 장하거나 소하면 교류 중인 다른 세력은 당연히 소하고 장하는 상대적으로 나타나게 되거든. 즉, 음양 각각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동기화되어 변화되는 현상을 겪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음양소장입니다. 즉 이거죠. 양이 소하면 바로 음이 장하고, 음소 즉 양장하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음양소장이란 과정입니다. 현상이고. 근데 이게 저번 시간에 한번 말했듯이 이거 두 개가 뭐예요? 개별적인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해놨지만 사실은 뭐예요? 음양이 생성되고, 음양이 교류되고, 음양이 상호 소장되는 게 전부 다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이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그죠? 항상 동시적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돼. 단순히 설명을 조금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분류를 해 놓은 것 뿐이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중심회귀성이라는 표현은 제가 조금 임의적으로 좀 증명을 한 건데,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양이 이렇게 성장하면 당연히 음은 이만큼 줄어들겠죠. 이게 음양소장이야. 근데 여기에서 양이 계속 성장하면서 음이 아예 소멸이 돼버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쉽게 보면은 이런 거지. 대 양이 50, 50에서 점점 변화하는 거야. 45, 55, 40, 50, 40, 60. 이렇게 되는 거는 뭐예요? 얘가 증가한 만큼 얘가 감소했으니까 이거는 당연히 음양소장이야. 앞에서 말했던 음양소장인데, 만약에 이렇게 계속 간다고 생각해봐요. 5, 95. 극단적으로 가버리면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돼? 음이 소멸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어떤 전에 말씀드렸던 신이 개입해서 중심을 부여해 줄 수가 있거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 끝까지, 극단까지 어떤 하나의 어떤 성향이 소멸되는 지경까지 이르지 않고, 예를 들어서 10, 90까지 갔다가 여기서부터 어떻게 되느냐? 다시 중심을 향해서 돌아온다 이거지. 10, 90까지 갔다가 신이 개입하면서 이제 너 여기서 스톱해 하고 15, 85, 20, 80 점점 이렇게 되면서 결국 50, 50으로 회귀하고, 이제부터는 다시 어떻게 돼? 55, 45 이런 식으로 음이 좀 성장하는 쪽으로 가는 거지.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즉 이런 것 자체는 음양소장인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신이라는 게 개입을 해서
중심, 즉 음양 50-50 밸런스 조화 상태로 회귀시키는 어떤 성향이 부여가 될 수가 있거든. 그러면 이 어떤 한 방향으로 계속 가서 뭔가 소멸될 것 같은 게 다시 요렇게 쌓인 곡선을 그리면서 뭐랄까, 일부 측면에서 봤을 땐 부조화 상태, 여기 보면은 양이 압도적인 부분이죠.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 시간에서 봤을 때는 결국 뭐야, 음양이 조화를 이루는 상태, 요런 거에 이룰 수 있는데, 요거에 도달하기 위해 가장 전제되어야 하는 성향이 이거죠. 중심회귀성, 신에 의해서 부여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신이 만약에 변화에 개입하는 경우 이 음양소장의 폭에 한계를 부여해줘. 즉 뭐랄까, 양극단, 양이 가장 성장해봤자 여기까지만 성장, 음이 가장 성장해봤자 여기까지만 성장, 요 양극단을 부여해주는 이런 효능이 있거든요, 신은. 그렇기 때문에 단일 방향으로 무한히 소장해서 결국 뭐 어떤 하나의 성향이 소멸되어 버리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아. 만약에 이 신이 개입해서 중심회귀성을 부여를 해버리면. 그죠? 즉 구체적으로 소장 각각의 방향에 극단이 존재해서 이 소 혹은 장의 극에 도달한 변화는 방향성이 턴되면서 장 혹은 소를 향해 나아가게 되는데, 나아가게 되면서 결국 이게 뭐예요? 결국 요 음양 소장 변화의 주기성이 부여되는 거거든. 즉 주기성이 부여되고, 이로 인해서 어떤 상대적 영속성까지 부여되는 거예요. 이 영속성은 뭔 말이에요? 한 방향으로 계속 가면 결국 이 어떤 개체나 현상은 소멸되어 버리거든. 근데 이게 이렇게 리드미컬하게 소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영속적인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 눈에 영속적인 것처럼 보이는 어떤 모든 존재나 현상들은 다 이런 중심을 갖고 있는 거지. 중심 회귀성을 갖고 있는 거지. 즉 이러한 동적 조화 속에 어떤 영속성을 부여해주는 근본 속성을 신에 의해 부여된 중심 회귀성이라고 합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계속 이게 했던 내용을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러한 중심 회귀성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문구를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은 우리가 늘 단어가 중요하죠. 보면은 일중이야, 뭐 요거야 싶고, 요거 기울다, 즉, 그 다음에 요거 뭡니까? 차다, 가득 차다, 영. 이거 많이 들어본 단어들일 텐데, 이거 그겁니다. 천자문이 어떻게 시작되죠? 천지현황. 하늘은 오묘하게 시꺼멓고, 뭐 땅은 누렇다. 천지현황. 그 다음에 우주 홍황. 넓고 거칠다. 그 다음에 나오는 문구가 뭡니까? 바로 일월 영 즉 이거지. 뭐 해와 달은 뭐 가득 뭐랄까 찼다가 다시 기울기도 한다. 이 천자문이 나오는 단어예요, 둘 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면은 태양이 남중, 일중, 즉 태양이 남중하면 어떻게? 해가 가장 높이 뜬 이후에는 어떻게 돼? 측한다. 즉 서쪽으로 기울어지겠지. 그죠? 그 다음에 달이 가득 차. 달이 가득 찬 게 뭐예요? 꽉 찬 달이 뭐예요? 보름달이지. 보름달은 곧 어떻게 돼? 먹힌다. 일식, 월식 할 때식. 형태가 일그러지게 마련이다. 아, 그 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형태가 일그러지게 마련이니 이와 같이 천지에서 일어나는 어떤 충만함, 가득 찰 영, 공허함, 허, 요걸로 대표되는 모든 상대적 양상들은 어떻게 돼? 시간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천지, 영허, 시간 흐름에 따라서 소식한다. 소멸되고 식. 이거는 전에 한번 언급드렸는데 쉬다 식이지만 이렇게 연결이 됐었으면 뭐 번식하다 정도의 느낌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장이지 이건.
그래서 어떤 모든 천지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대적 양상들은 어떻게 된대? 시간 흐름에 따라 계속 소장하는 거야. 그죠? 소장하는 거니 결국 이거는 뭐예요? 일중했다가 기울어지고 다시 일중하게 마련이거든? 이건 뭡니까? 중심 회귀성이 있다 이거지. 달도 보름달이 됐다가 뭐 초승달이 됐다가 다시 보름달이 되잖아요. 계속 주기적 반복하는 거야. 주기적 반복하는 모든 현상에는 뭐 이런 영속적인 현상에는 항상 중심이 부여되어 있다. 즉 중심 회귀성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 문장도 중심 회귀성을 말해주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보면은 요 반은 반전할 때 반입니다. 반전할 때 반인데 물극 필반인데 이것도 엄청 중요한 문구예요. 사실 이게 짧지만은 뭐랄까 그 중심회귀성 음양 소장을 두루 말해주는 요약해서 말해주는 문구야. 마치 반년심경의 핵심이 뭐 재행무상이었듯이 이 음양상교 소장 중심회귀성을 사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냥 이거거든. 물극필반. 뭡니까? 사물의 변화가 극에 이르면 어떻게 된대? 반드시 반전된다. 그 변화의 방향성이 바뀌게 된다. 즉 이거는 뭐예요? 어떤 변화의 극단이 존재한다는 거지. 극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무한히 갈 수 없고 극단에 도달해서 반드시 반대쪽으로 변화가 진행이 된다. 방향성이 전환돼서. 그래서 이게 물극필반인데 당연히 이것도 뭐예요? 중심 회귀성을 의미하는 문구겠죠. 자, 이 연장선상 안에서 조금 더 자세히 뭔가 변화의 속도를 알아볼 수 있는 문구가 요겁니다. 궁즉변, 변즉통인데 요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 두 개는 상당히 중요한 문구예요. 그냥 달달 외우세요.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 음양 각각의 상대적 소장 속도가 있잖아요. 뭐 양이 점점 정성장하고 음은 점점 역으로 소멸하겠죠? 그런 속도는 궁극에 가까워질수록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거야. 그 다음에 궁극에 도달해서 변화의 방향성이 전환된 시점, 즉 물극필반이죠. 전환된 시점에서 음양 조화인 조화 상태인 중심으로 회귀할수록 어떻게 돼? 소장 속도는 다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거야. 이처럼 변화 양상의 극단을 기준으로 해당 변화는 원활하게 수통되며 진행되는 양상을 띠게 된다. 이게 바로 궁즉변, 변즉통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림을 한번 보죠. 일단은 사인 곡선을 한번 그릴게요. 보면은 양이 성장하다 소멸하고 다시 음이 성장하다 소멸하고 반복적이겠죠? 반복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잘못 그렸네.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갈 텐데 보시면은 포인트를 잘 봐야 돼. 여기는 뭡니까? 양이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있죠. 양이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여기는 뭐예요? 음이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파트, 시간 영역이야.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양이 우위에 있긴 한데 양도 점점 감소하는 거야. 그래서 중심으로 나가는 거지. 여기는 뭐예요? 음이 여전히 우위이긴 한데 이제 음양 조화 50대 50으로 나아가는 시간대야. 아시겠죠? 그럼 보시면은 이 구역은 뭡니까? 이 시간 구역은 양이 장하고 음이 소멸하는 구간이긴 한데 뭡니까? 이 음양조화라는 중심축으로부터 어떻게 되고 있어요? 멀어지는 현상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치 중력과도 같이 이 중심축은 계속 여기로 뭔가 끌어당기고 있다고 보면 돼.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고 보면 돼. 이렇게. 그죠? 근데 보시면 요 시간대, 양장음소의 시간대와 여기 뭡니까? 음장양소의 시간대는 어떻게 돼요?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요 회기력과 정반대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 그죠? 그래서 속도는 점진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어. 멀어질수록. 근데 얘네 두 시간대는 어떻습니까? 요 변화의 방향성 자체와 중심 회기성이 이끄는 힘 자체의 방향성 자체가 일치하거든. 아시겠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 방향성이 바뀌는 여기를 기점으로, 즉 이 시점이죠. 양음이 95가 됐다가 점점 증가해서 95가 되고 점점 감소해서 5가 됐다가 여기서 턴하게 되는 요 시점. 요 시점부터 점점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야. 55씩이 될 때까지. 그래서 여기서 고속으로 진행되고 여기선 상대적으로 느리다 이거지. 뭔가 변화 속도가. 즉 이게 어떤 식으로 느껴지냐면 여기서는 뭔가 소통이 원활한 느낌으로 비추어질 수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궁극에 도달하면, 이 궁극이 어디입니까? 요 극단이거든. 양의 극단, 음의 극단. 여기. 근데 궁극에 도달하면 결국 뭐 변화거든. 뭐 방향성이 턴되거든. 방향성이 턴하면서 그동안 뭔가 쓱 느리게 점점 느려졌던 속도가 다시 여기서부터 점점 빨라지거든. 중심을 향해서 갈수록. 그래서 그게 원활하게 소통된다고 표현한 거지. 그래서 궁에 도달하면 방향성이 턴되는데 턴하면서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 이런 식으로 궁즉변 변주통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좀 느낌 오시죠? 그죠? 그래서 보면은 어떻게 되냐? 이거를 굳이 자세히 한번 찍어볼까? 그래서 지금 요 녹색 구간이 어디입니까? 녹색 구간이 여기지. 변화의 방향성이 전환된 시점부터 조화 상태로 향할수록 소장 속도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이 초록색, 이거.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입니까? 중심 회기력과 반대되는 힘이 작용하는 이 시간대. 이건 뭡니까? 궁극으로 가까워질수록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게 여긴 거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궁극에 도달할 이유는 극단을 기준으로 해당 변화는 원활하게 소통되며 진행되는 양상을 띠는 게 이 방향성 자체가 동일하기 때문이야.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 또 이와 관련된 문구가 또 나옵니다. 즉 소장 속도가 이렇게 변화하는데 궁극을 기준으로 양극단을 기준으로 동일한 변화 방향성 하에서 나타나는 변화들이 있거든. 예를 들어서 목과 화는 전부 양이죠. 금과 수도 음이죠. 각각은 이렇게 변화 방향성이 동일해. 근데 소장 속도의 점진적인 감소가 어떤 식으로 벌어지겠냐 하면 이게 그거예요. 저번 시간에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곤대, 리감. 안 본 분들은 이거 한 번 더 보고 오세요. 얘는 뭐야? 전부 다 뼛속까지 양이고 뼛속까지 음인 애들이거든? 그죠? 근데 얘는 뭐예요? 양이긴 한데 뼛속에 뭔가 음이 있어. 그리고 음이긴 한데 뼛속에 뭔가 양이 있거든. 그래서 얘는 음화될 수 있는, 얘는 양으로 전환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거지. 얘네랑 상대적으로. 즉 그거야. 건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방향으로 상승하거나 강하게 내려가는데 리감 같은 경우는 이럴 수가 없어. 왜? 계속 뭔가 반대되는 방향의 변화가 안에 내포하고 있거든. 그래서 얘는 계속 이렇게 끌어당기고 얘는 이렇게 끌어당겨버려.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일방성을 잃고 뭔가 전방위적으로 발산해버리거나 전방위적으로 수 같은 경우는 수렴해버리는 양상이 나타나는 거지. 이 전방위적으로 발산하는 게 리이자 화고, 전방위적으로 수렴되는 게 감이자 수인 거지. 이게 건곤과 리감의 차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결국 이 소장 속도의 변화야. 이게 결국 여기서도. 여기서는 뭔가 뻗어나가는 속도가 적잖아. 그죠? 뻗어나가는 속도가 감소되는 게 요거랑 비슷하죠.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보면 화랑 비슷한 거지. 그래서 방향성이 턴하면서 금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아시겠죠?
그럼 여기는 또 뭐겠어요? 여기는 당연히 수. 느릿느릿하는 음의 방향성이니까 요거지. 그럼 여기서 폭발적으로 다시 뻗어나가는 수 다음에 오행이니까 여기는 목이겠지. 이거 이해 가세요? 즉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소장 속도의 변화가 결국 뭘 낳는다. 일방위성에서 전방위성으로 변화 양상이 좀 뭔가 바뀌는 핵심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지. 이거 이해 안 가는 분들은 저번 시간에 건곤대 리간 파트 한 번 더 보고 오세요. 그럼 이해가 갈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거를 또 뭐랄까 이 중심회귀성에 대해서 다룬 것들이 괴상으로 다룬 것도 있어요. 보시면은 요거 비계죠. 비계가 극에 이르면 태계가 도달한다. 얘네 둘이 상대적이잖아. 그래서 비계라는 극단에 도달하면 상대적인 태계를 향해 가는 거지. 그죠? 그리고 요거 박자입니다. 이거 뭐냐면 벗겨내다 박이야. 벗겨내다 박. 박피하다. 피부 시술 있잖아요. 박피하다 할 때 박자거든. 벗겨내다. 그죠? 이거는 회복하다 할 때 복이거든. 회복. 그래서 이거는 얘네 둘도 뭔가 상대적이겠죠? 박이 극에 이르면 복괴가 이른다. 박괴라는 극단에 도달하면 보니까 얘는 뭐예요? 제일 위의 효만 뭐야? 양효거든. 나머지 다 음효고. 그럼 얘랑 상대적인 건 뭐다? 제일 아래만 양효인 복괴를 향해 나아가게 된다. 이거는 양 극단으로 서로 전환되는 걸 의미하죠. 결국 중심 회귀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알겠네. 얘네들은 왜 상대적이에요?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데 뒤집으면 됩니다. 즉 상대적인 괴는 완전히 상하를 반전시켜야 돼. 즉 맨 위에 있는 게 맨 밑으로 가고 요 두 번째 게 어디 가는 거예요? 즉 이게 그거야. 요렇게 가는 게 상대적인 게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얘가 어디로 가? 맨 밑으로 가. 얘가 두 번째 밑으로. 얘가 세 번째 밑으로. 얘는 여기. 얘는 여기. 얘는 여기로 가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박괴 같은 경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 맨 위의 효만 상효만 이거 양효잖아. 그럼 얘가 밑으로 가는 거야. 나머지는 순서대로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뭐가 돼? 복괴가 된다. 상대적인 거 아시겠죠? 즉 상대적인 그 대성괴 포인트는 상하반전입니다. 상하반전. 자, 계속 봅시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거는 거예요. 천지간의 소통이라는 변화의 정도. 이것도 변화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 간에 소통이 되긴 하는데 소통도 원활히 잘 될 때도 있고 뭔가 좀 소통이 안 될 때도 있을 거 아니야. 즉 이 소통 정도도 어떤 부침을 겪는다 이거지. 이 소통 정도 또한 당연히 소장을 겪는데 태계가 뭐였습니까? 아래 관계가 있고 위에 공계가 있기 때문에 극단적 소통 상태거든. 그러면 이제 소통 정도는 어떻게 돼? 극단적으로 소통된다가 점점 소통 정도가 감소되겠지. 그러면서 극단적 불통 상태에 이르겠지. 극단적 불통 상태가 뭡니까? 상하 반전된 비계겠죠. 아시겠죠? 즉 이거에서 알 수 있듯이 소통도 천지간의 소통도 되긴 하는데 언제나 항상 극상의 소통 상태에 놓이진 않아요. 소통이 안 되는 경우도 당연히 있어. 소통이 정말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정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요 극단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 요 소통 정도 또한. 그게 요겁니다. 물 불가종통 고로 비에서 수지한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거든. 곤괴가 임하는 양의 극단적 소멸 상태. 이거는 양효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도 복괴가 임하는 일양이 고개를 들며 바닥에서 나타나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 같이 이거는 뭐예요? 언제나 극상의 소멸 상태에 놓이지는 않아.
극단적인 양의 소멸 상태에 놓였다가도 양이 결국 머리를 들거든. 머리를 들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예요. 뭔가 모든 소통 정도나 소멸 상태 정도라는 것도 변화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침을 겪게 된다. 그게 이 두 문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중심 회귀성이 있기 때문에 부침을 겪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천지의 교류 자체도 정말 교류가 잘 되다가 아예 불통됐다가 다시 교류가 잘 되다가 불통됐다가 이거를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한다 이거지. 결국 천지 간의 소통이나 이런 소멸 성장 같은 경우도 결국은 소장을 겪게 되고, 여기에도 뭐가 중심 회귀성이 존재하여 작용을 하게 된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끝낼게요. 이거는 간단한 내용입니다. 의학과 음양론의 관계야. 즉 의역동원이라는 책도 있고 의역일리야. 의술의 어떤 원리와 이런 변화의 원리는 결국 동일하다 이거야. 왜? 음양론 자체는 천지간의 모든 변화를 최상위권에서 아우르는 근본적인 변화 법칙이잖아요. 이게 안 스며든 데가 없거든. 그죠? 그러면 인체의 생리적, 병리적 변화 또한 변하잖아. 그럼 이것도 당연히 음양론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 즉 음양론과 관련된 규율들이 내재되어 있거든.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인가 잠깐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결국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하는 이유가 결국 뭐라고 했어요? 주역을 뭔가 좀 심도 있게, 심도 깊게 본격적으로 한번 파보기 위해서거든. 근데 이 주역을 하고자 하는 이유도 결국 뭐예요? 한의학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조금 파보기 위해서 주역을 배운. 결국은 저는 궁극은 한의학인데 그 전 단계로 여러 학문을 하는 이유가 주역이라는 어떤 근본적인 변화의 학문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러 학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흐름도 어떻게 보면 의역 동원이나 마찬가지죠. 요거를 통해서 요거를 조금 더 잘 이해해 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의사들은 의술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반드시 음양론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역 공부에 매진해서 변화의 도를 깨우쳐야 돼. 그래서 이 변화의 도를 깨우치지 않으면 약간 생리적, 병리적 설명을 보시면은 되게 중구난방으로 설명하는 책들로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책으로 나왔다고 해서 그 모든 책이 다 동일한 어떤 진리 정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 정말 엉망진창인 책도 많고, 정말 뭔가 고려를 해볼 만한 그런 어떤, 뭐랄까, 인사이트를 주는 책들이 가끔 있어요. 가끔. 전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감별을 해내셔야 돼. 전자의 책에, 뭐랄까, 뭔가에 빠져서 그거에 좀 인생을 좀 투여하게 되면 이거 답이 없습니다. 중구난방적인 체계로 다룬 책이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의학이든 한의학이든 아니면 기타 학문이든. 그거를 걸을 수 있는 눈을 조금 공부를 많이 하시면서 깨우치셔야 돼. 아시겠죠? 어쨌든 이 변화의 도를 깨우쳐야 하는데, 장계빈이라는 유명한 의가가 있죠. 유경부익에서 이 내용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어. 이 내용에 담긴 문구가 여기 나오거든요. 이걸 한번 볼게요. 그 전에 이 유경부익은 뭐냐면, 보자. 장계빈의 유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유경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다가 뭘 했냐면, 뭡니까? 날개를 달아준 거야. 본인이 져서 유경에다가 뭔가 부연 설명을 처음 본 서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조금 더 자세하게. 그래서 그게 유경부익입니다. 장계빈의. 그래서 보시면은 이거는 그렇게 요 원문 자체가 중요한 문구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 위주로만 볼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천지가 만물의 조화에는 뭡니까? 음양의 소장이라는 근원적 변화 법칙이 내재되어 있는데, 이거는 계속 얘기하듯이 모든 변화에 다 흘러 들어가서 내재되어 있는 거야. 그러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나고 자라며 죽게 되는 생로병사의 현상에도 당연히 깃들어 있는 거야.
여기라는 것은 뭡니까? 궁극의 변화라고 했죠. 변화, 즉 음양 동정의 묘한 이치를 의미하고, 의는 뭡니까? 이러한 음양 소장이 일어나는 인체라는 틀을 사유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가 바로 의거든. 그게 이겁니다. 의라는 것은 음양의 합하, 음양 소장의 합하는 어떤 기틀, 요거를 사유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를 의라고 하고, 역은 뭡니까? 변화라는 거지. 음양 동정의 묘한 이치를 다루는 묘한 이치 자체가 역이지.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나와요. 음양론의 개요는 황제내경에도 물론 훌륭하게 기술되어 있는데, 사실 음양론의 정수는 이거예요. 주역. 주역만한 서적이 없다. 이 본질을 파악하려면. 그죠? 즉 자연과 인체는 하나의 인체가 관통하고 있으니 이것이 곧 음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학을 다루고자 할 때 어찌 의학이 역과 무관하다고 할 수 있겠냐. 결국 역이 최상의 법칙이고 여기서 나온 게 의일 텐데 이 의역과 변화 법칙을 공유하게 될 테니, 그렇기 때문에 만물의 이치는 둘이 될 수 없으니 어찌 역을 모른 채 의술을 펼치려 하는가. 딱 제가 여기서 설명한 거죠. 주역을 깊이 있게 파서 결국 한의학을 완성시키고자 하는 어떤 노력들, 요게 이 장계빈 선생도 설명한 요 내용이죠. 의술을 정말 깊게 파기 위해서는 주역에 매진해서 도를 터득해라, 이런 내용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요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 어떤 기본적인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면서 음양소장과 중심회귀성에 대해서 다룬 여러 문장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부터는 음과 양의 보편성, 상대성, 가분성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게요. 아시겠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